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예쁜 손녀와 손주가 있는 60대 할머니가 된 여성입니다. 힘들었던 코로나 시기를 견뎌내고 이제 좀 숨통이 트이나 했는데 국내외로 어려운 상황이 겹쳐 서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끝이 보이지 않았던 코로나 시기를 견뎌내고 일상을 되찾은 것처럼 지금의 힘든 시기도 얼마 되지 않아 끝이 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람의 인생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힘들었던 순간을 버텨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찾아온다는 거죠. 제 인생도 딱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견딜 만큼 긴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꿈 없이 살던 제가 지금은 한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지치기만 한 세상에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받는 분이 계시길 바라며 가족들과 함께 사연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결혼에 실패한 여자였어요. 부모님의 소개로 만난 남자와 결혼을 한 후 평범한 여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고 많은 행복을 바라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좋은 날과 힘든 날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행복합니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누구든지 정말 욕심 없다고 할 저에게 그러한 소박한 행복마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던 남편은 다른 여자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고 눈이 뒤집혔던 저는 상간녀를 잡고 쓰러지게 되었죠. 남편은 상간녀의 편을 들으며 저를 나무랐고 그날의 사건은 여자로서 잊을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러운 날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먼저 이혼을 요구하며 제게 이혼 소송을 걸어왔죠. 가정주부였던 제게는 돈이 없었고 가부장적인 친척들에서는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된 저를 동네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서 지원을 전혀 해주지 않았어요. 가진 것은 없었지만 제 딸의 양육권만이라도 지키려고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소송을 발생시켰어요. 누구보다 아이를 사랑하고 잘 키울 자신이 있었지만 세상은 냉정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여 저에게 잘못이 없음에도 딸의 양육권을 빼앗게 되었죠. 하지만 아이를 다시 데려올 방법이 있었습니다. 제 상황이 좋아지기만 한다면 다시 한번 딸에 대한 양육권 분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 희망 하나로 정말 악착같이 힘들게 일을 했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저는 살았습니다. 밤에는 목욕탕을 청소하면서 정말 눈을 뜨기 힘들게 일어나 일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그래도 아이와 함께 하기를 꿈꾸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죠. 그러던 중 식당에 자주 오시던 한 아주머니가 저를 불러서 식모일을 하지 않겠냐며 제안했어요. 남의 집에서는 대우가 좋지 않다는 생각이었기에 거절하려 했지만 부잣집에서는 식모일을 하면 돈을 많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의식주를 모두 맡아주는 일이라고 하니 소금할 수밖에 없었죠. 그 정도 돈이면 딸에게 매달 선물을 사주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겠다고 느꼈습니다.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저는 아주머니를 따라가게 되어 생전 처음 보는 부잣집으로 들어가 생활하게 되었어요. 집안의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집을 구석구석 둘러다니며 해야 할 일을 듣게 되어 이사를 한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제 딸아이와 저랑 비슷한 나이의 딸애까지 총 3식구였던 집안은 동화 속에 나올 것 같은 이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족함이라고는 눈을 감고 찾아봐도 없는데 긴장한 채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제법 일에 익숙해지면서 제가 몰랐던 집안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완벽해 보이는 사장님과 사모님의 사이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좋지 않았던 겁니다. 항상 가정이 우선이고 가족 간의 단합을 위해 노력하던 사장님과 달리 사모님은 집안 대소사는 물론이고 자신의 딸에게도 소홀했습니다. 관심은 오로지 사치품을 모으는 것과 주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놀러 다닌 것이었죠. 다른 것들은 다 눈 감고 모른 척할 수 있었는데 아직 엄마의 손길과 관심이 필요한 나이에 아가씨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진모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딸에게 차가운 모습은 사모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아가씨를 보면 제 딸의 모습이 겹쳐 보였고 제가 사모님을 대신하여 애정을 쏟아주게 되었어요. 아직 어린 나이의 아가씨는 금방 나에게 경계심을 푼 아이는 항상 자신에게 관심을 쏟아주는 나를 쫓아다녔고 그런 아이가 귀여워서 애정을 듬뿍 주게 되었어요. 그렇게 내 생활도 안정이 되자 아이의 양육권을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딸에게 선물을 주려고 찾아간 날 밝게 웃고 있는 아이를 보게 되었어요. 전 남편이 새 여자를 만나 결혼했고 그 여자가 나의 딸의 새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갓난 아기였던 아이는 이제 엄마 정도는 인식할 만큼 자라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나가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게 맞는 것인지 생각해 봤어요. 작은 방에서 식모일을 하는 새 엄마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 평범한 부모가 있는 집에서 자라는 것이 아이에게 더 넓은 미래의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생각해요. 잘 지내고 있는 아이에게 제가 나타난다면 혼란만 줄 뿐이었어요. 제가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밝게 자라길 바라며 뒤돌아섰습니다. 그 후로 몇 년 동안 딸을 그리워하며 손수건을 매일 눈물로 적었어요.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커질수록 마음을 달래기 위해 사모님의 관심밖에 존재하지 않는 아가씨를 성심껏 돌봤어요. 아이들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자라나요. 벌써 아가씨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고 저 또한 이 집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온 뒤로 집안에로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지만 여전히 사장님과 사모님 사이가 다정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다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큰 충격을 받게 될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출장을 가시게 되어 집이 비어 있는데 사모님께서는 제와 어린 아가씨만 있는 집에 남자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모님의 친척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온 남자는 사모님이 만나고 있던 남자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불륜 관계였던 것으로 기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어떻게 자신이 사는 집안에서 불륜 관계를 함께하게 될 수 있을까요? 상대를 데리고 올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겁도 없는 분이었어요. 남자를 데려와서는 뭐가 이상하냐며 저에게 평소처럼 행동하라고 했어요. 저야 모른 척하고 있으면 됐지만 아가씨가 문제였습니다. 초등학생이면 이제 어른들의 일을 알만한 나이인데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최대한 마주치지 않는 방법을 생각한 저는 아가씨의 방에서 야영을 하는 것처럼 꾸미고 최대한 위층에서만 생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밑으로 내려가야 할 때는 최대한 남자와 마주치지 않게 했어요. 그렇게 제 노력 끝에 사모님의 외도 상대가 있는 동안 아가씨는 단 한 번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운 좋게도 번째 만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다음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제가 본 상황을 솔직히 전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죠.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로서 두 분 사이의 일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아가씨가 마음에 걸렸어요. 혹시 아가씨가 자라면서 사모님의 그런 행동을 알게 된다면 보지 말아야 할 장면이라도 보게 된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아닐까 싶었죠. 사장님 대신에 아가씨를 위해서 말을 꺼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출장에서 돌아온 사장님께 제가 본 사모님의 모습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주위 사람들이 못 알아차리게 해주셔서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지만 혹시 비슷한 일이 발생하면 그때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비슷한 일이 일어난 거요. 사장님 주의가 필요하죠. 아가씨가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이에 대한 그런 모습은 영원히 남아요.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저는 그 여자와 갈라서고 싶지만 상황이 복잡해요. 아내가 바람피고 있다는 건 저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우리 관계는 끝났고요. 쇼윈도 부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부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사이의 아내 대신 주애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식으로든 제가요. 감사의 표시를 전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데 사정이 복잡하다고 하셔서 저는 더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제서야 이 집안이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사의 아가씨와 사장님 두 분 모두가 어딘가 불쌍해 보이셨습니다. 사모님은 자기 인생을 즐기는데 여념이 없으시지만 사장님은 어떻게든 위태로운 가정을 지키고 계신다는 게 그제서야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용스 씨는 사장님의 모습이 안쓰러워서 저는 좀 더 신경을 쓰기로 했습니다. 사장님이 좋아하시는 반찬과 요리로 상을 차리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들면서 주어진 상황에 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장님이고 건강한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씩 사장님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보니 어느새 가벼운 농담을 할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제가 주인공인데 비슷한 아이가 있는 학부모의 마음으로 사장님을 대했는데 사장님은 그런 제 행동을 오해하신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다가오시려고 하신 것 같더군요. 가정이 있는 남자에게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게 한 제 잘못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분이고 마음이 공허한 남자라 해도 확실히 가정이 있는 분에게 마음을 품거나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먼저 마음이 없음을 나타내고 오직 집의 식모로서 사장님을 대해왔습니다. 혹시나 오해의 소지를 줄 만한 일도 없다는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당황한 사장님은 그 뒤에도 제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모르게 표현했지만 저는 끝까지 모른 척하며 제 역할에 맞게 행동했습니다. 사장님도 제 마음을 알았는지 어느 시점 이후로 저에게 사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시 반복된 생활을 하게 됐고 주인 아가씨가 잘하는 모습을 내 딸의 모습처럼 생각하며 뿌듯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 집에서 일을 하게 된 지도 10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집이었지만 사장님 가족들 모두 아슬아슬하게 가정을 유지 중이었습니다. 사장님과 아가씨에게는 문제가 없었지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사모님이 문제였습니다. 여전히 남자 관계가 복잡했고 집 밖에서의 시간이 많았죠.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사모님이 자신의 딸에게 보였던 태도 때문이었어요. 성장하며 시간이 지나는 아가씨는 사장님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의 말끔한 외모만큼 예쁜 얼굴을 가진 아가씨를 사람들은 모두 칭찬했지만 사모님만 불만을 표현했고 불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상하시는 대로 자신의 남편을 닮았다는 이유였어요. 부부가 가진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요. 흔히 말하기를 첫째 딸은 아빠를 많이 닮는다고 하는데요. 사모님은 그 모습이 싫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 사춘기에 들어선 자식에게 대놓고 미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정말 일상에서 흔히 있는 상황을 가지고 괜한 트집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주애 너야? 죄송해요. 엄마, 계단을 내려오다 슬리퍼가 벗겨져서 미끄러지느라 소리가 좀 났어요. 너는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그리고 그놈의 슬리퍼는 왜 맨날 너만 벗겨지니? 내가 슬리퍼 안 벗겨지는 걸로 사랑해 달라고 했어. 안 했어? 왜, 엄마? 말을 왜 안 듣니? 다이어트 말 안 듣는 건 치아빠를 속 닮아서 죄송해요. 저 표정 좀 봐. 꽁디 아빠가 미안해하는 표정이랑 똑같잖아. 내 아빠 닮은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가 볼 일 보고 빨리 올라가. 이제 겨우 중학생인 딸에게 하는 말치고는 너무 심한 말이었습니다. 다른 성인이 그 말을 듣는다 해도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만한 말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정말 수시로 하고는 했습니다. 특히 주희가 사장님과 닮은 행동을 할 때는 그 정도가 더 심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두 사람의 사이를 중재하거나
이 빠른 소리를 사모님께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끼어들었다가는 괜히 문제만 더 크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마음의 문자. 상처를 입은 아가씨의 마음을 다스려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아가씨, 제가 아가씨가 좋아하는 쿠키를 좀 만들어 왔는데 먹지 않으실래요? 입맛이 없어서 그냥 거기 두고 가주시겠어요? 나중에 먹을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사모님들은 소리 때문에 그러셔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알다시피 사모님이 소음에 민감하신데 아가씨가 내려오기 직전까지 친구와 전화해서 싸우는 소리라 아가씨께 더 예민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건 먹으면 기분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아줌마, 제가 정말 모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아줌마도 이곳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벌써 알게 되셨어요. 10년이 넘었지만 우리 엄마와 아빠의 관계를 아실 것 같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도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것이 무슨 말인가요? 저는 카사에서 일하는데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아빠는 걱정하지 않도록 남자와 만나고 돌아오는 엄마 뒤지다꺼리를 해주실 거라고요. 저도 알고 있어요. 엄마와 아빠 사이 관계가 안 좋다는 것은 엄마 때문이고요. 엄마가 자주 남자를 바꿔가며 다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것을 아마도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도 엄마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엄마 품에 안겨있지 않아서 그런지 애정도 부족한 것 같아요. 오히려 아줌마가 제 엄마처럼 느껴지는 때가 더 많아요. 쿠키를 만들어 왔는데 제 기분이 안 좋아 보이지 않을까 걱정해서 그렇게 했어요. 집에는 쿠키를 좋아하는 사람이 저뿐이라서요. 괜히 그런 것들로 힘들게 할 필요 없으니까 걱정되면 그냥 제 방에 와서 대화하면 돼요. 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참고할 사람이 없어서 가족, 특히 엄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친구들한테 말할 이유가 없어요. 애들이 엄마를 사랑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될까 봐 걱정돼요. 그래서 나랑 엄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을 땐 함께 해주세요. 우리 엄마에게 쌓인 것들이 많을 텐데 사장님과 사모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나서도 아가씨는 부모님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덤덤히 받아들이고 있던 그 모습이 더 가슴 아프더라고요. 또래 아이들처럼 짜증내고 화를 내면 더 좋을 텐데 다른 불평불만 없이 제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대화 상대가 필요하다는 부탁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가씨를 보니 어딘가에 있는 내 딸도 자신의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어서 아가씨의 마음이 더 이해가 되었죠. 저는 누가 옳다 그르다 하지 않고 아무 말도 없이 아가씨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키우다시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를 무척이나 따른 아가씨는 그날 저에게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한 이후로 더 저를 의지하는 것 같았어요. 일로 바쁜 아버지와 자신에게 매정하고 차가운 어머니를 대신해 저를 자신의 보호자로 생각하는 듯 했죠. 저를 믿고 의지하는 아가씨는 정말 좋았습니다. 제 딸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대신 해준다고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둘은 서로 다정하게 지내며 모녀처럼 보일 정도로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셨어요. 우리는 그때 남자와 여행 중이라는 사고로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로 인해 사장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리에 일을 맡기게 되어서 바빠졌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사장님을 대신해서 아가씨를 돌봐주게 되었죠. 사장님은 사모님의 사망에 큰 감정 표현이 없었습니다. 아마 당연한 듯하네요. 우리는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지만 결혼 동안에는 항상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생활을 함께 했을 뿐이었지만 그들보다 못한 사이였어요. 하지만 여인조차 사모님의 죽음으로 큰 슬픔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처럼 정서적인 반응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딸로서 어머니의 죽음을 깨닫게 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됐든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장님과 여인은 감정을 표현하거나 느끼지 못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었을 뿐, 분명 내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장례를 거친 후에 그들에게 더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작은 행동들을 주의 깊게 살펴내며요. 그래서 좀 더 밝은 분위기의 집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죠. 다행히 제 노력 덕분인지 사장님과 아가씨 사이의 대화 시간이 늘었고 분위기도 더 좋아졌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떠나자 사장님께서 이전에도 언급하셨던 마음을 다시 한번 내게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도 저는 아가씨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셔서 거절했지만 이번엔 전과는 다르더군요. 사장님은 끈질기게 저를 구애했어요. 전에는 가정부로서 공과 사를 분별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모님을 잃은 사장님을 위로하기 위해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사장님에 대한 제 마음도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아가씨와는 비밀로 만남을 갖기로 했고 공개적으로는 공과 사만 확실히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아가씨에게 들킬 수 없으니 제 자리에서 가정부로 일하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기로 했어요. 처음 해보는 연애였기 때문에 서툴고 어색하기도 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여자로서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찾아온 사랑으로 세상이 아름다워졌어요. 예전의 공과 사 결심이 흐려지면서 가정부로서 일을 하다 보면 사장님의 아내인 아가씨의 엄마가 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행복한 상상 속에서 빠져들게 되었죠. 몸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하던 생리가 멈춘 것입니다. 불안한 생각이 들었죠. 진지한 만남이긴 했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 임신을 해버린다면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임신 테스트기에서 2줄이 나오게 되었고 그 뒤로 찾아간 산부인과에서 임신을 확인받았죠. 사장님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 때문에 잠시 고민을 하는 듯 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되었을 일이라며 피하지 말고 하나씩 해결하자 했어요. 다행히 시댁 어르신 분들께서는 마음 넉넉한 시골 분들이라 저를 며느리로서 받아주셨지만 아기는 아니에요. 주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여줬어요. 내가 결혼한다고 아이를 가졌다거나 돼서요. 아빠가 먼저 말을 못했어서 미안해. 하지만 남녀 사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상황을 내가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말을 못한 거야. 원래 우리 계획은 만남을 이어가다가 주연에게도 우리 사이를 밝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천천히 가족으로서 인연을 맺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생겨서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상황이 갑작스럽긴 하지만 너도 정은 씨를 잘 아는 것 알잖아. 오히려 내가 나보다 더 정은 씨를 잘 아니까 의지할 거야. 엄마라는 호칭이 금세 익숙해질 것 같진 않지만 서로 조금씩 바꿔가며 살면서 우리 가족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아빠,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줌마가 어째서 나의 엄마가 되는 거죠? 왜 나는 상관없이 마음대로 결정되는 건가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둘 다 결정할 거라면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당신들 간의 문제에 개입하진 않을 거예요. 엄마도 살아계실 때에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왔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줌마, 제 방에는 출입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제게 신경을 끄시고 계세요. 우리 이야기를 주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정도로 될 줄은 몰랐네요. 한 사람하고는 이 집안의 누구보다 친한 관계가 있다고 자신할 수 있었고요. 저를 정말 엄마처럼 따라주던 아이였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긴 해도 큰 반대는 없을 줄 알았죠. 하지만 저희와 대화를 거부할 정도로 반대를 했습니다. 이미 다른 가족들에게 인사를 한 상황에서 배는 불러온 상태였기 때문에 결혼을 미룰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설득 끝에 우리 결혼식에 주의를 억지로 데려 앉혔지만 여전히 배신감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죠. 결혼을 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주희에게 미안한 행동을 한 것 같아 조심스럽게 다가갔지만 제가 말을 붙이기도 전에 자리를 피하고는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에게는 제가 있는 집에 들어오길 싫어했고요.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함께 동네를 돌며 집을 나간 주애리를 데리고 와야 했고, 남편이 달래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저는 방황 중인 주애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이해시키고 싶었지만, 강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아이에게 쉽사리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섣부른 행동으로 아이가 더 힘들어질까봐 걱정되어 매일 그저 기도하며 살았고, 아이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힘쓰며 뒤에서 지켜주는 역할만 할 뿐이었어요. 남편 또한 나아지지 않는 저희 둘 사이에서 고민이 많아 보였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 모두 서로의 고민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에도 저로 인해 집에 들어오기를 싫어하며 친구들과 밖에서 시간을 보냈던 딸아이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놀던 상가 건물 끝에 몸을 잠시 기댔는데 거기에 있는 철로로 된 난간에 결함이 있어서 3층 높이에서 떨어졌어요. 정말 다행히 떨어진 곳이 충격을 줄여줄 것들이 있어서 어깨에 경미한 골절을 제외하고는 큰 부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과 달리 딸아이는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했어요. 여러 번의 검사를 받았지만 역시나 머리와 몸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이가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정신적인 요인 때문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먼저 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우리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 끝에 아이가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집으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저 또한 아이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을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제 감정만을 내세워 무리하게 결혼을 하여 아이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지, 아이가 깨어나지 않는 이유가 저를 보기 싫어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미안한 마음에 아이가 하루라도 빨리 정신을 차릴 수 있게 제 모든 시간을 다했습니다. 사용하여 돌보았습니다. 그 당시 제 마음은 아이가 일어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가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이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던 중 며칠 후 조금씩 몸의 움직임을 보이던 아이가 눈을 뜨며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급히 밑에 있던 남편을 부르고 아이를 일으켜 물을 마시게 했어요. 아이가 일어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린 아이가 저를 보며 냉소적인 말을 하더군요. 굳이 연기까지 하면서 눈물 흘리지 마세요. 이 자리에 아빠가 없었으면 흘리지 않았을 눈물이잖아요. 솔직히 내가 영영 일어나지 않길 바랬을 텐데 저는 가시가 놓친 아이의 말에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내게 느끼는 감정을 알았기 때문에 그저 주애가 일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했었죠. 이야기하는 모진 말들을 가슴에 박히는 대로 참았습니다. 귀한 아이가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 모습을 지켜볼 수가 없어 보였어요. 방을 나가려는 내 손을 잡고서 지금 막 일어난 아이에게 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네, 아무리 정신이 없다 해도 어떤 말인지 알겠니? 엄마가 내가 이렇게 되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어떤 일이 생기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거야. 침대 옆바닥에 누워 살아온 사람이라고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아직도 정신이 없다고 하지만 사람은 스스로 때문에 걱정하는 모습을 봐서 그랬나 봐요. 보이면 감사하고 미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그런 태도가 무엇인가요? 그 사람이 왜 내 엄마인데요? 그 사람이 날 낳아줬어요. 내가 싫다고 했잖아요. 내가 저 여자가 되어 엄마가 되기 싫다고 했는데 아빠랑 저 여자가 자기들 마음대로 결혼해서 내 엄마 역할을 한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빠는 바보예요. 저 여자가 자기 아이를 낳으면 날 가만히 놔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거슬리는 나를 이렇게도 싫어하는데 얼마나 이 집에서 쫓아낼까 생각해? 자기 자식에게 이 집의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을 거예요. 아줌마, 착한 척 연기하지 말아요. 이런 행동으로 내 엄마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줌마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돈 많은 우리 아빠는 꼬신 꽃뱀일 뿐이고
우리 집에서 일하던 식모일 뿐이야. 늙고 허물어진 꽃뱀년, 넌 식모야. 알아? 아이는 흥분을 하고 나에게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을 떠나지 않으면 아이가 진정될 것 같아서 놓아주려던 남편의 손을 뿌리쳤죠. 그런데 순간 짝하고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소리는 살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라는 것을. 돌아보니 한 번도 딸을 때린 적이 없던 남편이 주먹으로 뺨을 내려쳤어요. 그리고 아빠도 자신의 뺨을 때렸다는 것을. 상황에 놀라 빨간 뺨을 만지며 방금 일어난 일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아직 화가 풀리지 않은지 딸에게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내 엄마가 내게 지금까지 잘못한 게 뭐냐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말을 해. 그래, 그 친모, 그 여자가 내게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데 내가 태어나서 갓난아기 때 빼고는 한 번도 애정을 주지 않았던 그 여자만이 내게 엄마야. 지금 엄마야. 우리 집에서 시작할 때부터 너를 자식처럼 키웠던 사람이야. 하루 종일 집안일과 엄마의 심부름으로 지쳐도 악몽을 꾼 것처럼 넌 울고 있어. 달래주려고 밤잠을 설쳤다더니 감히 그런 헛소리를 하다니. 나도 지금까지는 너에게 우리 사이를 알리지 않아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좋게 행동했는데 이제 더는 안 되겠다. 정말 이제 그만해. 네가 그 사람이나 이 집을 싫어하면 내가 너를 밖으로 보내주지. 유학을 보내주든 기숙사나 학교를 보내주든 여기서 나가 살게 해주고 내가 받을 재산도 미리 다 정리해서 줄 테니. 여보, 그만해요. 애 논란은 안 보여요. 당신은 이런 것이 무엇이 소중한지 알아? 뱃속의 아기까지 걱정해서. 당신도 이제 더는 일주일에 신경 쓰지 말고 자신과 아기에만 신경을 써요. 너 때문에 얼마나 위험했는지 알아? 쓰러진 너를 걱정해서 하루 종일 보살피려 했는데 너에게만 신경 써준 도중에 유산까지 할 뻔했어.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디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여보, 그만해요. 이제 약간 정신을 차리신 아이한테 무슨 짓이에요? 자기도 놀라서 그런 거잖아. 그만하고 나랑 같이 내려가요. 죄야, 아빠가 내 걱정으로 많이 신경을 쓰게 되어서 그런 거니까 너무 마음에 두지 말고 우선 편히 쉬어. 필요한 게 있으면 문자로 부탁하고 내가 방 앞에 둘게. 남편은 아직 주희에게 할 말이 남아있는지 씩씩하게 방을 떠나려 하지 않았지만 제가 온몸을 다해 끌고 1층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당신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나는 웃음이 터져요. 하다못해 짐승들을 치료해준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들어주실래요? 방금 전에 제가 했던 말을 못 들었죠. 그렇지만 주혜에 이제 겨우 고등학생이라서 한창 예민하고 천천히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도 감정이 폭풍처럼 몰려옵니다. 그러한 시기에 갑자기 엄마가 되어서 아이한테는 예상치 못한 우리 관계를 설명한 것이겠죠. 지금은 자기도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해 놀라며 짜증이 날 것인데 그런 아이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싶어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반응을 해보겠어요. 몸이 다 나아지고 정신을 차리면 언제든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신을 이해하겠지만 뺨을 때리는 것은 너무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자기가 당신과 아빠 사이에 떨어지게 된 것 같이 느낄 겁니다. 다음에 혼을 내므로써 모든 문제 상황을 해결한 뒤 서로 진정이 되었을 때 말입니다. 매로 아이를 때리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해요. 일단 몇 일 동안 진정을 해야 하니 아이에게 갑작스런 충격을 주지 말고 휴대폰으로 사과하고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는 것은 그만두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매를 들든 혼을 내든 우리는 현 상황을 받아들여야 해요. 언제까지 어린애처럼 기다리기만 할 거예요? 회복할 책임은 내가 질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어린이에게 유산했다고 말할 뻔한 건 왜 하나요? 아무 일 없었으니까 괜히 어린이에게 죄책감만 갖게 돼요.
당신, 뒤로 가만히 있겠다고 내게 약속하세요. 알겠어요. 남편이 한 말처럼 주애가 쓰러지고 하루 종일 아이의 곁에서 상태를 확인하던 저는 유산을 거의 하게 될 뻔했어요. 그래도 주애가 제게 마음을 주지 않아서 심적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어린이를 돌보고 있었어요.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뻔한 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운이 좋게도 아이는 무사히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휴식도 취하고 제 몸도 돌보면서 주애를 돌보았어요. 하마터면 소중한 아이를 잃을 뻔했지만 그 모든 것은 제 몸 상태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나에게 달렸습니다. 주엘에게 심지어 조금이라도 탓이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주엘에게 유산 이야기를 꺼낸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직 어린 주엘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으면 어떡하지 걱정했죠. 방을 나오면서 본 남편의 얼굴이 창백했을 때 나는 신경이 쓰였습니다. 잠시 얼굴을 확인하려고 했어요. 거리를 두고 가서 얼굴을 확인하려고 했어요. 작은 적부터 좋아했던 죽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노크를 하고 죽을 넣어주려고 했는데 제 노크 소리가 들리자마자 문이 열리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그 앞에 있던 죄가 죽이 들어있던 쟁반을 옆에 치워놓고 제품에 안기는 겁니다. 꿈에서나 끓이던 상황이라 기뻐하지도 못한 채 당황해 제품에 안겨있는 주애를 다독였어요. 아이는 제게 잘못을 했다고 울며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두 분께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놀라서 치기 어린 마음으로 엄마에게 못된 짓만 했어요. 저도 속으로는 제 엄마가 되어주셔서 좋았던 것 같은데 친엄마가 죽은 상황에 마냥 좋아하면 내가 나쁜 년인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아빠랑 결혼하고 아이까지 생겼다고 하니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것 같아서 괜히 삐뚤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엄마. 제게 엄마라고 해주는 아이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도 왈칵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에게 용서를 구하는 아이에게 괜찮다며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며 제 마음을 전했지만 아이는 큰 죄를 저지른 줄 알아요. 그래요. 제가 이 문단을 올바르게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어요. 2층에서 큰 소리가 들리자 또 다시 큰일이 날 줄 알았지만 남편이 뛰어 올라왔어요. 서로를 안아 울고 있는 우리를 보며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조금씩 아이가 진정되자 걱정되어 아이의 회복 상태를 확인하고 침대로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더니 주애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아빠와 엄마가 아래로 내려가려고 했지만 화가 난 채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침대 밑에서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그 일기장에는 엄마가 제게 얼마나 아팠는지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나도 저와 관련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미혼인 것 같지만 엄마는 제게 탓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신 걸 발견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유산하게 되는 내용도 전해주셨는데 저를 미워하실 만한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어린 시절에 엄마가 어떻게 나를 생각했는지 궁금해서 창고에 있는 일기장을 더 찾아봤습니다. 그때도 엄마는 항상 나를 생각해 주셨다고 써 있었어요. 아빠도 신경 써 주셨고 일기를 읽어보니 왜 나는 이 좋은 분께 상처를 주었을까 생각했어요. 아빠가 말한 대로 엄마가 잘못한 일은 없고 오히려 아버지께서 주지 못하는 사랑을 대신해 주신 분이 어머니라고 느껴집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소통하면 어르신이 함께 지내며 큰 고난을 겪고 있었던 것을 아는 거야. 이것은 제가 말해봐도 된다는데 아무리 어리다고 하더라도 맞지 않아. 나는 어머니가 당신의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한 행동을 반성하고 있어 양해 바랍니다. 엄마라는 말을 듣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게 내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엄마로 받아들여줘서 너무 감사해요. 또 너에게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 하셨던 시간만큼 더 노력할게요.
그리고 이제 정말 엄마에게 좋은 딸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사랑해요, 엄마. 아이가 저에게 사랑한다며 제 딸이 된다는 말에 겨우 멈춰있는 눈물이 다시 흘러나왔고, 아이와 울고 웃으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의 일로 인해 우리는 완전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주애는 제 딸이 되어 제 곁을 든든히 지켜주었고, 남편과 주의 보호 아래 무사히 뱃속의 아이도 낳을 수 있었어요. 엄마 마음고생을 시켰다고 항상 미안해하던 주는 동생을 출산한 저에게 산후조리에만 신경을 쓰라며 자신도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자신을 자기 아이처럼 돌봐주었습니다. 저에게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는 그 모습이 내심 너무 좋아 아이처럼 따르게 했죠. 그런데 그날의 일 때문인지 주는 나이가 들어서도 늦둥이 동생을 돌보는데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뒤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막내를 좀 편하게 하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키웠던 친딸과의 감동적인 재회 이야기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한 해가 지난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찾아왔어요. 전 남편 밑에서 자라왔던 친딸이 성인이 되어 제게 찾아왔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나를 모르고 살았던 그녀가 성인이 되어서야 부모님께서 저의 존재를 알려주셔서 제게 찾아왔답니다. 우리는 감격스러운 재회를 가졌고 그녀를 제 가족들에게 소개하며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새로운 가정은 막내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함께 살아가며 저는 또 하나의 부모로서 삶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족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지만 이 채널에 올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우리와 친딸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네요. 그럼 여러분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며 행복하시길 바라겠고 이야기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